2026 시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무대 헝가리 그랑프리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최근 몇 경기 챔피언십 경쟁이 요동치는 가운데 시즌 11라운드를 맞은 헝가리 그랑프리는 각 팀이 어떤 분위기로 전반기를 마무리할지, 그리고 여름 휴식기 이후 챔피언십의 흐름을 누가 가져갈지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졌는데요. 모나코만큼이나 추월이 어렵기로 유명한 헝가로링이었지만 올 시즌은 역시나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며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죠. 메르세데스가 아닌 새로운 우승자의 등장, 레이싱 괴물이 보여준 차력쇼, 완전히 황골탈퇴한 에스턴 마틴까지. 대체 지난 주말 헝가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기분 좋게 여름방학을 맞이한 막스 더크하네를 위해 원투피니시가 준비한 2026 헝가리 그랑프리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헝가리 그랑프리가 열리는 헝가로링은 1986년 처음 F1 캘린더에 합류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전통의 서킷입니다. 한 바퀴의 길이는 4.381km로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지만 좁은 트랙 위에 저속과 중속 코너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레이아웃 때문에 모나코 다음으로 추월이 어려운 서킷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트랙 포지션과 피트스톱 타이밍이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직전에서의 최고 속도보다 차량의 다운포스와 코너링 밸런스, 그리고 타이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만큼 직전 경기였던 벨기에 스파프랑코샹과는 매우 다른 양상의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죠. 올 시즌 최강의 전력을 선보이고 있는 메르세데스는 특히 모든 경기에서 폴포지션을 차지하며 퀄리파잉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모나코급의 치열한 퀄리파잉 경쟁을 예고하는 이 헝가로링에서 최근 분위기가 좋은 페라리가 그런 메르세데스를 위협할 수 있을지, 맥라렌은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를 바탕으로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지, 레드불은 헝가로링에 맞춘 셋업으로 다시 우승 경쟁에 합류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한편 이번 헝가리 그랑프리를 앞두고 패독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팀은 단연 에스턴 마틴이었는데요. 에이드리언 유이 합류 이후 기대를 모았던 올 시즌이었지만 차량의 컨셉과 개발 과정, 혼다 파워 유닛 이슈까지 모든 것이 꼬이면서 에스턴 마틴은 직전 경기까지 그야말로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헝가리 그랑프리에서는 단순히 몇 개의 파츠를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셰시와 공력 패키지, 경량화가 포함된 사실상 새로운 차량이라 불릴 만큼의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준비한 만큼 과연 에스턴 마틴이 다시 중위권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이번 주말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상반기 마지막 레이스를 앞두고 각 팀을 향한 수많은 기대가 교체하는 가운데 드디어 2026 헝가리 그랑프리의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됐죠. 금요일에 진행된 첫 번째 프랙티스 세션에서 가장 먼저 주도권을 잡은 팀은 페라리였습니다. 르클레르가 가장 빠른 기록을 작성했고 해밀턴 역시 3위에 오르며 두 대 모두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르클레르가 세션 막판 기계적인 문제로 주행을 일찍 마무리하긴 했지만 페라리가 이번 주말에도 우승 경쟁을 펼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했죠. 반면 이번 주말 가장 많은 시선을 받은 에스턴 마틴은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맞았습니다.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적용된 차량으로 첫 주행에 나선 랜스 스트롤이 리어 서스펜션 이상으로 방향을 잃고 그대로 배리어와 충돌한 것인데요. 다행히 드라이버는 큰 부상을 피했지만 차량 손상이 워낙 컸던 탓에 스트롤은 프랙티스 2까지 참가하지 못했고 에스턴 마틴은 페르난도 알론소 한 대의 차량만으로 새로운 패키지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이어진 금요일 오후 프랙티스 2에서는 해밀턴이 가장 빠른 기록을 작성했고 르클레르가 2위에 오르며 페라리가 1-2를 기록, 티포시드를 또 한 번 기대하게 만든 가운데 맥라렌의 노리스가 3위로 따라붙으면서 페라리 듀오를 바짝 추격했죠. 한편 메르세데스는 금요일 두 번의 프랙티스 동안 뭔가 삐걱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벨기에에서는 안토넬리가 압도적인 페이스를 보여줬지만 헝가로링에서는 좀처럼 자신들의 리듬을 찾지 못한 듯 페라리와 맥라렌에 뒤처지는 기록을 작성했죠. 하지만 다음날 토요일 오전에 진행된 프랙티스 3에서는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노리스가 가장 빠른 랩을 기록한 가운데 해밀턴과 안토넬리가 불과 0.1초 남짓한 차이로 뒤를 이었고 세 팀 모두가 거의 비슷한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누가 폴포지션을 차지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치열한 구도가 만들어졌죠. 금요일 오후에는 페라리, 토요일 아침에는 맥라렌, 그리고 언제든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메르세데스까지 상반기 마지막 폴포지션을 차지할 팀은 누가 될지 모든 관심은 이제 퀄리파잉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야, 레드불도 무시하지 마라. 헝가로링은 추월이 쉽지 않은 서킷인 만큼 일요일 레이스보다 토요일 퀄리파잉의 비중이 훨씬 큰데요. 특히 상위권에서는 프랙티스 내내 비슷한 경쟁력을 보여줬던 만큼 퀄리파잉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그리드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죠. Q1에서는 중하위권 팀의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쳤는데요. 그 중에서 에스턴 마틴의 알론소는 완전히 새로워진 레이스카 덕분에 기어이 올 시즌 처음으로 Q2 진출에 성공하며 의미 있는 첫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알론소 가자. Q1 결과 베어먼, 사인스, 알본, 스트롤, 보타스, 페레스가 탈락했습니다. Q2에서는 세션 초반 아이작 하자가 그래브를 밟으며 스피나는 아찔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하자는 다시 피트로 돌아간 뒤 마지막 어택에서 랩타임을 끌어올리며 극적으로 Q3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레이싱
레이싱 불스의 림블라드와 아우디의 훌켄버거 역시 Q3 진출에 성공하며 현재 그들의 경쟁력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입증했죠. Q2 결과 로슨, 가슬리, 콜라핀토, 보톨레토, 오콘, 알론소가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Q3 이번 주말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듯 폴포지션 경쟁은 마지막 순간까지 안개 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어택에서는 해밀턴이 가장 빠른 기록을 세우며 선두에 올랐고 노리스가 그 뒤를 바짝 추격했는데요. 하지만 트랙 에볼루션의 폭이 워낙 큰 헝가로링인 만큼 마지막 어택에서 결국 모든 것이 결정날 것으로 보였지만 Q3 종료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고 말았죠. 두 번째 기록에 도전하던 베르스타펜이 마지막 코너에서 스핀하며 옐로 플래그가 나왔고 이어 러셀도 냉각수 누수로 1번 코너에서 차량을 멈추면서 또 한 번의 옐로 플래그가 발령된 것이죠. 이로 인해 마지막 푸시랩을 진행 중이던 일부 선수들의 주행이 꼬여버린 가운데 노리스는 두 번의 옐로우 플래그가 나오기 전에 타이밍 좋게 결승선을 통과하며 선두였던 해밀턴을 0.011초 차이로 제치고 극적인 폴포지션을 차지 메르세데스가 올 시즌 이어오던 연속 폴포지션 기록을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퀄리파잉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세션 종료 후 스튜어드의 조사 결과 해밀턴은 쿨다운 랩에서 피아스트리의 플라잉 랩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돼 3그리드 강등 페널티를 받았고 안토넬리는 베르스타펜의 스핀으로 발생한 옐로우 플래그 구간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3그리드 페널티를 받게 됐습니다. 덕분에 일요일 스타팅 그리드는 노리스, 르클레르, 피아스트리, 베르스타펜 순으로 재편됐고 해밀턴은 5번, 안토넬리는 7번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과연 맥라렌과 노리스는 시즌 첫 우승과 함께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지, 프랙티스 내내 좋은 레이스를 보여준 페라리가 그 경쟁력을 레이스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올 시즌 처음으로 프론트로우가 아닌 곳에서 출발하게 된 메르세데스가 이 위기를 어떤 전략으로 극복해낼지. 이번 헝가리 그랑프리의 레이스는 서로 다른 과제를 안고 출발선에 선 상위권 팀들의 치열한 전략 싸움이 예상됐죠. 한편 헝가리 그랑프리 결승 레이스를 앞두고 F1과 FIA는 또 하나의 깜짝 소식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개최가 무산됐던 바레인 그랑프리를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말레이시아 세팡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치르기로 한 것이죠. 2017년을 끝으로 F1 캘린더에서 사라졌던 세팡이 무려 9년 만에 다시 F1을 개최하게 됐지만 대회의 공식 명칭은 말레이시아 그랑프리가 아닌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바레인 그랑프리로 유지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2026 시즌은 다시 23라운드 체제를 갖추게 됐으며 세팡에서의 레이스는 아제르바이잔과 싱가포르 그랑프리 사이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보, 내 여권 어디 갔지? 그리고 마침내 일요일 헝가로링은 전날보다 높은 트랙 온도 속에서 레이스를 맞이했는데요. 추월이 쉽지 않은 서킷인 만큼 대부분의 관심은 스타트와 첫 번째 피트스톱에서 누가 트랙 포지션을 가져갈지에 집중됐습니다. 상위권에서는 페라리의 해밀턴과 르클레르가 소프트 타이어를 선택하며 초반부터 공격에 나섰고 맥라렌과 레드불, 메르세데스는 미디엄 타이어로 조금 더 긴 첫 번째 스틴트를 준비했죠. 그렇게 각 팀들의 전략이 갈린 채 모든 차량이 그리드에 정렬을 마쳤고 5개의 불이 꺼지며 드디어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폴 포지션에서 출발한 노리스는 첫 번째 코너까지 선두를 지켰지만 3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피아스트리가 르클레르를 제친 뒤 2번 코너에서 노리스까지 넘어서며 단숨에 선두를 빼앗았습니다. 그 뒤에서는 베르스타펜이 3위로 올라섰고 출발 과정에서 휠스핀을 겪은 르클레르는 해밀턴에게까지 자리를 내주며 5위로 내려놨죠. 반면 러셀은 스타트 직후 안티스톨이 작동하면서 제대로 가속을 하지 못했고 순식간에 최하위권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출발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하필 또 러셀이냐. 그렇게 레이스 초반 피아스트리가 선두를 달리고 노리스가 그 뒤를 압박하는 맥라렌 원투 체제가 만들어졌는데요. 노리스는 여러 차례 팀 라디오를 통해 자신이 더 빠르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맥라렌은 두 드라이버가 트랙 위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두며 별도의 팀 오더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노리스는 피아스트리를 1초 이내로 계속 접근했지만 그만큼 앞차의 더티에어를 계속 맞아야 했기에 실제 추월을 완성하기는 너무도 힘들었죠. 한편 그 뒤에서는 소프트 타이어로 출발한 해밀턴과 르클레르가 3위의 베르스타펜을 압박했는데요. 페라리는 14랩 해밀턴을 먼저 피트로 불러들여 하드 타이어로 교체하며 언더컷을 시도했고 한 랩 뒤 베르스타펜이 피트스톱을 마쳤을 땐 이미 해밀턴이 앞선 자리를 차지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베르스타펜은 곧바로 첫 번째 코너에서 해밀턴의 안쪽을 과감하게 파고들며 다시 자리를 되찾았죠. 한편 선두권의 승부가 본격적으로 갈리기 시작한 건 두 번째 피트스톱 과정이었습니다. 해밀턴이 30랩 다시 하드 타이어로 교체하자 맥라렌은 언더컷을 방어하기 위해 피아스트리를 피트로 불러들여 두 번째 피트스톱을 진행했는데요. 이 때문에 피아스트리는 트래픽 한가운데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고 트랙폭이 워낙 좁아 백마커들이 곧장 레이싱 라인을 비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피아스트리는 여러 차량의 더티에어 속에서 애꿎은 시간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백마커로 달리던 사인스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차량 접촉까지 발생하며 추가적인 시간 손실을 겪어야만 했죠. 반면 노리스는 피아스트리가 피트로 들어간 뒤에도 트랙에 남아 클린에어에서 빠른 랩을 연속으로 작성했는데요. 그 결과 39랩 노리스는 자신의 두 번째 피트스톱을 마친 뒤 피아스트리보다 앞에 복귀하는 오버컷에 성공하며 맥라렌 두 선수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죠. 다만 노리스 앞에는 첫 번째 스틴트를 길게 가져가며 원스톱 가능성을 노리던 안토넬리가 선두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노리스는 더 신선한 타이어를 활용해 46랩 첫 번째 코너에서 안토넬리를 추월하며 실질적인
본격적인 레이스 선두로 복귀했고 이후 빠르게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6렙 2위권에서 달리던 피아스트리의 차량이 갑자기 트랙 위에 멈춰서고 말았는데요. 하필 기어박스 문제가 발생한 탓에 더 이상 주행을 이어갈 수 없게 됐고 한때 맥라렌 원투 피니시까지 바라봤던 피아스트리는 그대로 아쉽게 레이스를 마치게 됐죠. 한편 피아스트리의 차량을 처리하기 위해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발령되면서 각 팀의 마지막 전략 싸움이 펼쳐졌는데요. 이미 충분한 격차를 확보했던 노리스는 새 타이어로 교체하고도 선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운데 수명이 한참 된 소프트 타이어로 달리던 베르스타펜은 끝내 피트에 들어오지 않고 트랙에 남는 선택으로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안토넬리 역시 그대로 주행을 이어가며 3위 자리를 가져갔죠. 반면 페라리는 해밀턴과 르클레르를 다시 피트로 불러 소프트 타이어로 교체했는데요. 해밀턴은 새 소프트 타이어를 이용해 안토넬리를 끝까지 압박했지만 추월이 쉽지 않은 헝가로링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설상가상 핏레인 과속으로 5초 페널티까지 받게 되면서 포디움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고 말았죠. 한편 레이스 막바지에 선두권의 순위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도 중위권에서는 포인트를 향한 치열한 싸움이 이어졌는데요. 레이싱부스의 로슨과 림블라드는 오래된 타이어로 서로 순위를 다퉜고 그 뒤에서는 훌켄버그와 보톨레토가 아우디의 추가 포인트를 놓고 치열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선두에서는 노리스가 마지막 70렙 까지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운영한 끝에 가장 먼저 체커계를 받으며 자신과 맥라렌의 올 시즌 첫 그랑프리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노리스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이번 우승은 단순히 운이나 전략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나는 레이스 내내 피아스트리보다 빠른 페이스를 유지했고 업그레이드를 거친 맥라렌 차량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결과였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노리스는 이번 경기를 자신의 커리어 최고의 레이스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지난해 챔피언에 올랐던 시즌보다도 지금의 경기력이 더 좋아졌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2위는 레드불의 막스 베르스타펜이 차지했습니다. 레드불은 주말 내내 오버스티어와 밸런스 문제에 시달렸지만 그럼에도 베르스타펜은 스타트에서 순위를 끌어올렸고 첫 번째 피트스톱 이후 해밀턴을 다시 추월하는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퀄리파잉에서 쓴 소프트 타이어를 끼고 레이스 후반 29랩이나 달린 끝에 2위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베르스타펜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아직도 어떻게 2위를 했는지 모르겠다. 올해 가장 어려운 경기 중 하나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포디움에 오른 것은 믿기 어려운 결과다. 다만 시즌 전체를 돌아본다면 아직 레드불은 성능과 운영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포디움에 남은 한 자리는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넬리가 차지했는데요. 안토넬리는 주말 내내 평소보다 다소 약했던 페이스를 보였고 심지어 퀄리파잉 페널티로 7번 그리드에서 출발했지만 본레이스에서는 침착한 타이어 관리와 전략 운영 그리고 마지막 해밀턴의 압박까지 막아내며 기어의 올 시즌 11경기 가운데 9번째 포디움을 기록했습니다. 안토넬리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원스톱 전략도 고려했지만 타이어가 한계에 가까워 결국 두 번째 피트스톱을 선택했다. 버추얼 세이프티카로 행운도 따랐지만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가 반복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만족한다. 3번 거리드에서 출발했다면 레이스가 달라졌겠지만 이번 주말은 맥라렌과 노리스가 우리보다 빨랐다 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 뒤로 4위는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르가 5위는 루이스 해밀턴이 차지했는데요. 주말 내내 페이스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페라리였지만 막상 본 레이스에서는 르클레르의 페이스가 다소 부족했고 심지어 마지막 타이어 교체 전략과 해밀턴의 핀레인 과속 페널티까지 겪으며 포디움을 사수하지 못한 건 다소 아쉬운 결과였죠. 6위는 레드불의 아이작 하자가 차지했습니다. 레이스 중반 하드타이어로 교체한 이후 안정적인 속도를 되찾은 하자는 선두권과 중위권 사이에서 비교적 외로운 레이스를 펼친 끝에 최근 7경기 연속 탑6라는 꾸준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7위는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이 차지했습니다. 최악의 스타트를 겪으며 18위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한 대씩 추월하며 포인트권까지 복귀했는데요. 팀메이트와의 챔피언십 격차를 부지런히 좁혀야 하는 러셀 입장에서는 이번 그랑프리의 결과가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었죠. 한편 8위와 10위는 레이싱부스의 리암 로슨과 아비드 림벌라드가 차지했습니다. 두 드라이버 모두 아우디와 치열한 포인트권 경쟁을 펼친 끝에 레이싱부스에 다시 한번 더블 포인트를 안겼고 특히 이번 결과로 레이싱부스는 알피를 제치고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5위까지 올라섰죠. 그 사이 9위는 아우디의 니코 훌켄버그가 차지했습니다. 레이스 초반부터 포인트권에서 경쟁한 훌켄버그는 끝까지 자리를 사수한 끝에 드디어 올 시즌 자신의 첫 포인트 획득에 성공했죠. 팀메이트 보톨레토는 11위로 체커기를 받으며 포인트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최근 몇 경기 꾸준히 포인트권 근처에서 경기를 마치는 결과가 반복되는 만큼 이제 아우디의 경쟁력이 꽤나 강해진 것만큼은 분명해 보였죠. 한편 알피는 가슬리가 12위, 콜라핀토가 15위로 레이스를 마쳤는데요. 가슬리는 여러 차례 피트스톱을 활용해 반전을 노렸지만 레이싱부스와 아우디를 따라갈 만한 기본적인 페이스가 부족했고 콜라핀토 역시 초반부터 밸런스와 그립 문제를 겪으며 트래픽 속에서 좀처럼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죠. 에스턴 마틴은 스트롤이 13위, 알론소가 14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포인트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올 시즌 대부분의 경기에서 최하위에 이름을 올리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주말
투입한 대규모 업그레이드의 효과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죠. 특히 그동안 시뮬레이션에서 예상한 성능 향상이 실제 트랙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하스는 노콘이 16위, 베어먼이 19위에 머물렀습니다. 두 차량 모두 투스톱 전략을 사용하며 변수를 누려봤지만 전략으로 만회하기에는 기본적인 페이스 자체가 너무 부족했죠. 윌리엄스는 알본이 17위, 사인스가 18위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헝가로링의 저속 코너와 높은 다운포스 요구 조건은 초말렌의 윌리엄스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알본은 강한 바람 속에서 언더스티어와 불안정한 밸런스에 시달렸고, 사인스는 알론소와 경쟁하던 중 자신을 추월하려던 피아스트리와 접촉해 5초 페널티를 받았고, 여기에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에서의 더블 스택까지 겹치며 두 드라이버 모두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딜락은 두 차량 모두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포타스는 브레이크 과열과 화재로 가장 먼저 리타이어했고, 페레스 역시 차량 밸런스 문제에 이어 프론트 서스펜션 이상이 발생하며 레이스를 중단해야 했죠. 캐딜락은 브레이크 냉각을 개선하기 위한 업그레이드까지 투입했지만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더블 리타이어로 마무리했습니다. 완주 한번 하기 쉽지 않네. 이렇게 2026 헝가리 그랑프리는 각 팀의 상반기 개발과 운영에 대한 냉혹한 평가와 함께 마무리됐는데요. 특히 이번 경기를 통해 올 시즌 줄곧 이어졌던 메르세데스의 독주가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맥라렌과 페라리가 바짝 추격하며 레드불까지도 언제든 우승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치열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죠. 이제 F1은 약 4주에 가까운 여름 휴식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각 팀들은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량의 약점을 보완하고 후반기 챔피언십을 위한 마지막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은 이번 헝가리 그랑프리를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들은 올 시즌 후반기를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평을 남겨주세요.